(700MHz) 주파수를 둘러싸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개인 신용평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기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80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증권부 연결하겠습니다. 강광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208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0.35% 오른 2080.42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한 데다 지난 6거래일간 팔자 기조를 유지했던 개인도 매수로 전환하면서 다시 2080선에 올라섰습니다. 당중 투신권이 펀드 환매를 앞세워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는 207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이 매수폭을 확대하고 개인도 매수 흐름에 가세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천억 원, 2,050억 원어치를 사들인 반면 기관은 2,3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의료정밀, 은행 등이 상승했습니다. 전기가스업, 운송장비, 철강, 금속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가 4.35%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LK텔레콤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은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장사들이 불리형 신주 인수권부 자체를 금지한 이후에 이 BW 발행은 당연히 급감한 반면에 이 CB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설명 주시죠. 네, 지난해 불리형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발행이 금지되면서 BW를 통한 자금 조달은 급감한 대신 전환사채 CB를 통한 자금 조달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상장법인의 BW 권면 총액은 57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09%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행된 BW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상장사들은 BW 대신 CB를 통해 대거 자금 조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상장법인의 CB 권면 총액은 1조 2,3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5% 늘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CB 발행 건수는 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1% 증가했으며 발행 총액은 7,035억 원으로 같은 기간 223% 늘어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CB 발행 건수는 87건으로 358% 증가했습니다. 발행 금액은 5,344억 원으로 5% 증가했습니다. 불리형 BW 발행 금지로 BW를 통한 자금 조달의 매력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CB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채권에서 신주 인수권 증서만 따로 떼어내 거래할 수 있는 불리형 BW의 발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로템이 어닝 쇼크로 인해서 상장된 지 9개월 만에 공모가 밑으로 가격이 추락했다고요? 자세한 흐름이 어떻던가요? 네, 현대로템이 연이은 어닝 쇼크 여파로 상장 9개월여 만에 공모가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5.94% 하락한 2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상장 당시 공모가 대비 68.5% 급등한 38,750원에 마감하며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공모가인 23,000원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현대로템 주가가 수직 하락하는 것은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88.3%나 감소한 5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간선형 전동차 및 KTX의 품질 관리 비용이 증가한 데다 환율 하락 효과로
철도 사업이 적자로 전환하며 2분기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하며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따른 오버행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광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00MHz 주파수를 둘러싸고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3기 방통위 비전과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은 방송 또는 통신 용도 가운데 적합 용도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한정된 주파수를 두고 각계의 수요가 쏟아지는 가운데 재난통신망도 700MHz 대역을 요구하고 나서 뾰족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상파의 UHD 방송 활성화를 방통위 7대 정책 과제에 담으면서 향후 주파수 정책에 대한 방통위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이 올해 들어서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계와 법원 통계 월보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개인 회생 신청자 수는 5만 7천여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9%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2010년 4만 6천 명에서 2011년 6만 5천 명, 2012년 9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5천 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채무 조정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개인 회생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도 주요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회생의 증가세와 달리 올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11.4%, 프리 워크아웃 신청자는 30.2%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개인 신용평가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회사와 공동으로 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의 신용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한국장학재단이 그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이용해 개인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을 통해 저신용 학자금 대출자 6만 5천 명 중 70%에 달하는 4만 6천 명이 신용평가 가산점을 받고 이 중 2만 8천 명은 신용등급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내일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10곳은 전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등 4곳은 일부 면적이 지정 해제됐습니다. 장기간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남은 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수치가 집계된 2012년 기준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37.4%에 달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 임금은 62.6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2위부터는 일본 26.5%, 미국 19.1%, 캐나다 18.8%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곳은 뉴질랜드로 격차 수치는 6.2%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의 남녀 임금 격차 통계가 있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부동의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40.4%에 달했고 이후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 2012년 37.4%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톡, 다음 등 이 국내 인터넷 기업 3인방이 금융업을 비롯해 신사업 진출에 활발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박민주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상반기 실적을 받아든 국내 인터넷 기업 3인방의 앞으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3개사의 하반기 전략은 무엇입니까? 네, 인터넷 기업 3사는 올 하반기 금융업을 비롯한 신사업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각자의 플랫폼 영향력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의 진출에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 있는 업체는 카카오입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톡 가입자를 기반으로 금융결제업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출시되는 결제 플랫폼을 통해 홈쇼핑을 선두로 온오프라인 산업의 결제 지형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 예정된 다음과의 합병법인 출범은 이 같은 카카오의 행보를 더욱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는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라인을 필두로 한 글로벌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1위 인터넷 사업자인 네이버, 이 네이버의 하반기 전략부터 들어보죠. 네, 네이버는 카카오처럼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시점의 문제일 뿐 진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미 끝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결제 외에 라인을 활용한 사업 확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글로벌 시장에서 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과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라인 쇼핑입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라인을 활용한 이커머스 서비스를 보완해 동남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12개 국가에서 사용 중인 라인콜 역시 적용 국가를 늘려갈 방침입니다. 라인콜은 최근 이용자 증가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의 충전 금액 한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카카오, 어떤 전략으로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초창기 카카오 게임과 카카오 페이지 등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던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캐릭터 상품 판매를 시작으로 식품과 카페, 쇼핑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메신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익 모델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카카오는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을 계기로 오프라인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5개 은행과 제휴한 뱅크월렛포 카카오와 9개 카드사와 제휴한 카카오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최근 중국의 위챗이 간편결제를 기반으로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항공권 예약 등을 시작한 바 있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양사가 상당히 활발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올 2분기에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죠. 다음은 이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마련했습니까? 네,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다음은 올 하반기 카카오와의 합병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은 합병 이후 자사의 검색과 지도, 뉴스 등의 콘텐츠를 카카오가 확보한 모바일 트래픽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최근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 이후의 조직 구성을 위해 총 9개 부문별 추진체를 구성했습니다. 추진체를 통해 양사의 임직원들은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신규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다음이 검색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다음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와 검색 서비스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용자가 다음으로 유입되면서 네이버와 구글에 밀려있는 포털의 경쟁력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박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올해 2분기 세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9%를 넘어섰습니다. 신차 휴가 등에 힘입어 3분기 만에 9%대를 회복한 것으로 올해 연간 점유율도 말 9% 장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LMC 오토모티브가 집계한 현대 기아차의 2분기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2,200여만 대, 시장 점유율은 9.1%로 1분기 8.3%보다 0.8%포인트 늘어났으며
2012년 4분기 9.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입니다. KT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국제전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001 중소기업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국가별로 표준요금 대비 최대 94% 할인한 가격에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 국제전화 중소기업 요금제 가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올레닷컴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 판매량이 3,000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는 얼음정수기와 냉장고를 결합한 제품으로 물과 얼음을 자주 이용하는 여름철에 더욱 유용한 제품입니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다양한 타입의 얼음정수기 냉장고 라인업을 내세워 LG만의 차별화한 프리미엄 전략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은 LG 디오스 얼음정수기 냉장고가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여름 대표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며 LG만의 차별화한 제품 경쟁력으로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공항 내 물품 포장 서비스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수화물 보관소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550여 명으로 5월보다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보관소의 하루 평균 접수량도 250건으로 5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24시간 유료 수화물 보관소를 운영하며 짐 포장, 보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과 동남아 등 아시아 관광객들이 주로 한국산 화장품, 홍삼, 전자제품 등을 포장해 출국한다며 특히 20, 20대 외국인들은 한류 스타의 실물 크기 간판을 포장해 가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정의진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어제 오후 열대 저압부로 약화됐습니다. 현재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영남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은 흐리다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당분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은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춘천 32도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영남 일부 지역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와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 33도, 강릉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해와 동해상에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제11호 태풍 한롱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제11호 태풍 한롱은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1070km 부근 해상에서 11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중심 기압은 92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1m의 매우 강한 중형 태풍입니다.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